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이슈가 됐을까요? 하나씩 열어보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주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요즘 삼바가 계속 올라요. 2% 넘는 상승으로 오늘은 40만 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외국인도 기관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반순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까지 4일 연속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40만 4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랜드백화점이 회사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갭 상승으로 주가는 시작을 했고 지금 6% 넘는 상승,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땅값을 다시 계산을 한다고 해서 이 기업의 재무 구조가 개선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그랜드백화점이 영위하고 있는 유통사업 부분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땅값 오른 것을 이제 새로 반영시켜서 재무 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제 토지 자산 재평가의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은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긴 하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긴 하나, 이 부분들이 어떻게 더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는 19,7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장품들의 오늘 일제히 상승불이 들어와 주네요. 상승 탄력도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화장품주들 빨간불 켜고 있고 한 1% 안팎 정도의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된 모양입니다. LG생활건강은 2% 가까운 상승을, 아모레퍼시픽 18만 4천 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볼까요? 친환경차 관련주들이 참 강합니다. 수소차 관련주는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 전기차 쪽에 파워로직스 한번 볼게요. 7% 넘는 상승, 8%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 1분기의 실적이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깨고 새로운 기록을 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6,780원 기록되고 있는데 전략 챙길게요. 내추럴 엔도텍이 중국의 갱년기 여성을 이제 공략하러 갑니다. 올 3월에 이제 수출 물량을 중국 쪽으로 이제 대규모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뻗어나가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수호가 또 중국 3대 명약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중국 갱년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효능 있는 약효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그렇게 떠들썩했었던 이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주가도 진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14,200원에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를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회담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 중국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봄쯤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로 답방을 올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써집니다. 관련주들 들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비가 오늘 15% 넘는 상승을, 남해화학이 8% 넘는 급등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볼까요? 오랜만에 상승폭을 키웁니다. 5% 넘는 상승 기록하면서 7만 4천 원대 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실적 그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낮습니다.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이제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불가피하겠죠. 근데 이제 너무 이 정도 떨어졌으면 과하다라고 투자자들은 판단하는 모양이고요. 또 새로 나온 뉴스 가운데서는 신라 면세점이 아시아 5개국에 5명의 최정상급 인플루언서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뷰티 관련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 영향은 있었을까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요.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유한태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북 경협주들 먼저 볼게요. 또 뭔가 이벤트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무언가가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대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섹터별로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사실 오늘 뭐 조비라든지 경농이라든지 뭐 효성 OMB라든지 이런 비료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오늘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와 같은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 단체에 대한 관계자가 이제 방북에 대한 부분이 원래 금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는 미국이 이제 제재를 좀 완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북 관계로 인해서 사실 예전에 중간선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표심을 얻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랬던 부분 자체가 북한이 완전 비핵화로 이제 가지 않게 되면서 사실 교착 상태에 많이 빠져있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당근책으로 좀 제재를 완화해 줄 테니 북한 너네는 완전 비핵화로 한 발짝 더 나가선다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설 수가 있다. 이런 형식의 이 발걸음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이런 부분이 잘 되게 된다라면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김정은 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대북 사업에 치중을 했던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만약 조금이라도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국내에서도 뭐 원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보게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대북 관련된 주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을 뭐 좋다라고 찍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오늘 비료주에 대해서는 일단 글쎄요의 평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높은 가격대에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아무리 순환매가 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순환매 속에서 소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저가에 위치하고 있는 대북주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고요. 뭐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개성공단주들이 조금 더 하락한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남북경협주 일단 뭐 단서 조건이 비료 관련주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찍고요. 그 외에 개성공단 관련주들을 한번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그 안에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파워로직스 한번 살펴볼까요?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붙어지는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랜만에 진짜 이 종목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점검해 주세요. 네, 사실 11월 초에 급등 양상을 보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실적만 놓고 보게 된다 하면요. 사실 이번 4분기 실적만 봐도 분기 사상 최대가 달성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분기 때에도 그 분기 사상 최대를 더욱더 넘어서는 더욱더 좋은 이제 실적을 좀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를 보게 되면은 사실 본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모듈이라고요. PCM이라고 해서 이 배터리의 보호 회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액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보호 회로 같은 경우 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계속적으로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아실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계속적으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해줄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중저가 폰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MS나 이런 부분이 중저가 폰에서 상당히 높았으니까 향후에도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중저가 폰에서 이 후면에 이 트리플 카메라를 양산한 이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게 된다라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지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역시 캐시카우만으로는 주가가 상승하기 좀 어렵겠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신성장 동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호 회로 부분을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계속적으로 이제 소형 전지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서 이제 중대형 전지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장용 이제
배터리인 2차 전지에 조금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ESS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신성장 동력으로 정말 매출액이 가시화되게 된다라면 지금 주가 수준은 너무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주가 랠리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게요. 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사실 11월 달에 실적 모멘텀 이때도 조금 부각이 되게 되면서 사실 거의 직각으로 상승을 했던 모습을 좀 그랬었네요. 보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2달 동안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요 근래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있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시장이 조금 어수선하고 좀 약세 시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모습을 좀 갖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이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에 나오게 됐을 경우에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 이 추격 매수를 통해서 이 매수하신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네, 좋아요로 좋아요를 드립니다. 갈까요? 네. 예, 파워로직스 앞으로 눈여겨볼게요. 단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눌림이 나왔을 때요. 이번엔 호텔신라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이 종목도 참 기대 많이 갖고 지켜봤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또 장대 양봉을 그려주긴 하는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괜찮을까요? 어떤 판단 내리고 계세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2018년도 호텔신라 실적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9년도 실적도 상당 부분 좋게 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었으나 점점 네. 이제 이런 전망이 좀 낮아지고 있어서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좀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중국 전자상거래법하고 이 보따리상의 규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금 안 좋게 생각을 시장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한 30% 이상 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좀 급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1월 달 면세점 매출액 1일부터 10일까지 이런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우려보다는 좀 잘 나왔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주가에 견인을 하고 있다. 오늘 이 상승을 좀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고 있었고요.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난해 수준하고 비슷한 정도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된다라면 사실 이런 따이공에 대한 우려라든지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 우려감이 컸던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1월에서 2월 달까지 정말 계속적으로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될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2월 달 정도까지 이러한 추세가 꺾이지 않게 된다라면 춘절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나와서 예전 이상만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호텔신라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지지력이 좀 강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면세점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매번 우려감은 뭐 사드 보복 정말 확장됐을 때도 굉장히 컸었는데 뚜껑 열어보니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뉴스도 그때도 많았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따이공이 관련한 뭐 이슈로 우려된다고 했을 때도 우려된다고 했지만 또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은근히 잘하고 있는 이 면세 업체들입니다.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좋아요 가도 될까요? 네, 좋아요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지금 사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시면요. 거의 전 저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리바운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전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리바운딩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이 리바운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력은 이 부근에서 좀 7만 원 부근에서 강해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일단 우려감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이제 양봉에서 계속적으로 좀 실리고 있음을 좀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관련주 가운데 뭐 호텔신라 탑픽으로 혹시 보세요? 아무래도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상당 부분 가장 강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더 호텔신라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찍고요. 앞으로도 이제 하반 경직성을
이제 딛고 올라갈 수 있을 호텔신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추럴 엔도텍으로 한번 가볼까요?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잡혀 있고 기대감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이 백수호 관련한 파동도 참 컸었고 주가도 아마 막 출렁출렁이었었고 막 이랬어요. 앞으로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아직도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2015년이었나요? 그때 백수호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며칠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하한가가 그쵸. 들어갔던 모습이었고 10만 원 주가가 10,000원 이하로도 내려갔었던 걸로 기억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해프닝이었다. 이어 부피소랑 이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는 다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긴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한 번에 이런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되게 되면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홈쇼핑에서도 다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나왔었고요. CJ 오쇼핑에서 판매를 되고 있는데 거기서 완판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사실 실질적인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아직도 갈 길이 좀 멀거든요. 그런 부분 보게 됐을 때는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차익 매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다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번 또한 비슷한 흐름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중국 쪽 판로가 새롭게 열리는 부분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중국 쪽 판로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다른 이제 주가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한은 일단은 기대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000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번 계약 자체가. 그렇게 보면 원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2억이거든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 점 감안하게 된다면 역시 기대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사실 지금 추세 상단에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세 상단에 맞고 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많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의 있던 박스권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때 분명히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도 어떻게 이런 소화를 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더욱더 좀 중요해지는 부분인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더 비트를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려면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더 많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 투자자 여러분이라면 오늘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2, 3일간에 더 지켜보면서 정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느냐 이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네, 글쎄요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장 탑픽 하나 꼽아주세요. 한 종목만 봐야 된다면 어디로 손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4가지 종목 중에 조금 어렵긴 했는데요. 호텔신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얘기 많이 주셨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 이 종목 가지고 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네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